홍인표의 왈왈왈 6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의 세시풍속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도 홍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일단 연휴라는 게 너무 좋고요. 세뱃돈은 못 받지만 춘절은 뭐 한국에서도 설이 가장 큰 명절이지만 또 중국에서도 역시 춘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데 공식 연휴가 뭐 일주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 예. 그 2016년 같은 경우 보면 2월 7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2주나 3주 뭐 한 달 동안 휴가를 가기도 하고요. 와. 또 예. 이게 사실은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춘절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예. 고향으로 갔다가 안 아하. 돌아오기 때문에 위기자가 30% 50% 이렇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가보니 다시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시골에 가보니까 예. 야 어디 더 좋은 데 있다더라 해서 그걸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아주 상당히 고민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사흘 연휴하면은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그죠?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일주일 실제로는 한 달 이렇게 쉬는데 그래서 지금 춘운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아시다시피 춘절 특별 운송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예. 이제 민족 대이동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연인원으로 따지자면 29억 명이 이동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 1일 날 찍힌 외신 사진들을 보니까 광저우의 기차역에만 10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10만 명이 모인 거는 지금 거기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예. 열차가 제때 안 온 겁니다. 예. 그래서 10만 명이 지금 모였다가 아까 제가 나오면서 보니 CCTV 보니까 5만 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발표 죽으면 어떡하나 진짜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몰린 데는 다 이유는 있었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춘절이라는 게 참 궁금한데 이게 음력 설이잖아요. 네. 이게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예, 이거 항상 구부장도 얘기했지만 뭐 중국 하면 4천년 아니면 2천년인데 이거는 이제 4천년 전이라고 이제 아이고 2000년도 아니고 4천년 전인데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왜 요순 시대라고 할 때 예. 순임금이 임금 자리에 오르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게 이제 춘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4000년 전이라는 게 어떤 뭐 발굴이나 이런 걸로 입증이 된 건가요? 사료로 예. 입증이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요. 예. 계속 파다 보니까 뭐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처럼 사실 발굴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는 주로 이제 그럴 거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발굴하니까 뭐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4천년 전이다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게 입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봄이 시작된 날 입춘 이게 2월 4일인데 입춘하고 옛날에 그 춘절은 그러니까 동일시됐다. 원래는 춘절이었다. 봄을 맞기 시작한다. 시기였군요. 그래서 원래 그 춘경 있지 않습니까? 봄농사를 갖다 준비하는 의미가 강했다 이런 건데 예.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한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입춘이 오늘날의 춘절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도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다가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춘절이 입춘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로 이렇게 넘어간 거다 이런 거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 춘절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 농사를 앞둔 이런 축하랄까요? 이제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춘절이라는 이게 되면서 뭐냐면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의 그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형태의 잔칫날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춘절이라는 것도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그 원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썼던 그렇죠. 것 우리도 같아요. 지금 보면 원단 뭐 예. 그다음에 뭐 음력설 이렇게 막 혼용을 하고 있는데 원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해의 첫 번째 그리고 달의 첫 번째
1의 첫 번째. 음흠. 그러니까 1월 1일이 바로 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제 그 한나라 무제 2000년 전입니다. 이거는 한나라 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이제 선통제인데 그 이때까지 2000년 동안은 계속해가지고 원단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아하, 예. 그게 이제 손문이 황제를 갖다 없애고 예. 중화민국을 세우면서 양력제를 도입을 하면서 1월 1일은 양력 1월 1일은 원단이다. 음력 1월 1일은 춘절이다. 아, 그럼 지금 우리가 부른 춘절, 뭐 춘제 이거는 그 오랫동안 전통 시대에는 원단이라고 불리다가 오히려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춘절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춘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중국 사람들 춘절에 보통 뭘 하면서 보내나요? 예, 춘절은 그러니까 춘절은 그날 그 당일도 중요하지만 춘절이 그 전날 그게 바로 제석, 제야 예.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음력 12월 30일 이때를 갖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대륙 전체가 축제 분위기인데 그날 저녁만큼은 그러니까 제석, 제야의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웬만하면은 뭐 어디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유학 갔다든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풍성한 식사를 하는데 아하, 예. 이때 먹는 음식을 바로 한자로 쓰면 연야반, 해년자 그리고 밤야자 그리고 밥반자. 아하, 그러니까 예. 니엔이에판이라고 중국말로는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 바로 연야, 즉 제야에 먹는 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연야반을 먹는 풍속은 사실은 이 한나라 때 2000년 또 전에 2000년 전으로. 2000년 전 한나라 때로 이제 거슬러 갑니다. 예. 그때 이제 황제가 그 음력정월 초하루 가지고 그 신하들하고 음식을 같이 술과 음식을 같이 나눴어요. 예. 그동안 수고했다. 또 새해도 수고해달라. 이런 의미로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그 풍속이 이제 민간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과거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음식을 배불리 못 먹다가 연야반 정도는 그래도 예. 설날 전날 정도는 한번 배불리 먹어보자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저희도 어릴 때 섣달 금음날에는 엄마가 꼭 대중 목욕탕에 가야 된다고 평소에 잘 안 씻었기 때문에. 아, 구부장도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시골이라서 아니, 또. 집집마다 이렇게 더물 나오는 더물이 안 나왔잖아요. 아, 더운 물이 안 나왔나요? 더물은 안 나왔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죠? 더운 물을? 난로에다 끓여야죠. 난로에다 끓여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솥 같은 데다가 난로에 이제 얹어 놓고 아침 되면 이제 한 바가지씩 떠서 찬물 섞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 예, 저도 예,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잘 잊어버리니까 옛날 일이라서. 여름에는 그냥 막 찬물로 씻으면 되지만 겨울에는 좀 잘 안 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섣달 금음날에는 꼭 목욕탕에 가야 된다. 그래서 목욕탕 가면 정말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었어요. 그죠? 예전에- 날 잡아서 이제 아마 예. 몸을 갖다 씻고 그래서 그런 평소에 건데. 못 먹으니까 해 넘길 때만이라도 배불리 먹자.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 몸을 씻었다는 건 아마 정결하게 해서 예, 제사를 좀 그랬던 지내려고 것 같아요. 했던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자정을 앞두고 해가지고는 뭐 이제 폭죽이 터져가지고 뭐 아주 엄청나게 시끄럽죠. 사악한 기운을 내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야, 제석 이 저녁 식사는 뭘 먹는 건가요, 주로? 예, 이게 또 사실은 중국은 또 그 일단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몇 배 더 넓다고 그랬죠. 33배라고 그러셨나요? 몇 배라고 그러셨죠?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남한의 98배인가요? 그런 것 어. 같은데. 아무튼 예. 그건 한번 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예. 우리보다 엄청나게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제 음식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고기하고 야채 이런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북방, 남방 그러니까 양자강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양자강 북쪽 사람들, 북방 사람들은 이제 물만두, 지아오쩌라고 교자 예. 그걸 먹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북방 사람들이 왜 물만두를 먹느냐? 이거는 또 물만두의 모습이 원보라고 옛날 그 중국 돈하고 흡사합니다. 참 돈 좋아하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 예. 그리고 또 새 인사도 역시 꿍시파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하는 게 이제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지금이야 뭐 아무리 배금주의가 그렇다고 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돈을 밝히고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돈 얘기하는 거 좀 꺼리는 문화였던 것 같은데 중국은
참 그런 욕망을 숨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망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고 음.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은 CF 광고도 보면 이제는 부자 되세요 하고 그렇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 보면은 사실 중국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음. 있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들을 낳는다. 예. 아들을 낳는다는 중국말하고 이 음. 교자하고 발음이 같아가지고 예. 아들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만두를 먹는다. 또 그리고 교차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새해가 교차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이제 밤 12시에 이거는 그러니까 연야반으로 먹기도 하지만 밤 12시에 일부러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제 그 만두를 빚어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만두 하나에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방 사람들은 니엔까오라고 해가지고 설에 먹는 떡이 있습니다. 떡. 예. 설떡을 먹는 거고요. 이 이제 니엔까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니엔넨까오성이라고 해서 해마다 승진해라, 해마다 잘 되라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그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반드시 올라가야 될 게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 생선 요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 생선 요리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생선 예. 요리가 굉장히 또 비쌉니다. 음. 그 이제 꼭 생선이라는 게 바다 생선이 아니고 예. 민물고기라도 예. 항상 고기를 올려놓는데 예. 왜냐하면 물고기가 중국말로 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또 그 사자성어에 보면은 연년유여라고 해가지고 리엔니엔 요유이라고 해가지고 요 위 해마다 여유가 있어라, 해마다 잘 되라 하면서 그 예. 마지막 글자에 위하고 예. 물고기 위하고 중국말이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를 먹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물고기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산간벽지. 예. 그런 데는 나무로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그걸 갖다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게 실제로 있는 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물고기를 갖다가 뭐 그러니까 몽땅 다 먹으면 안 되고 뭐 가운데 토막만 먹으라든가 아니면 어떤 데는 그냥 그저 눈으로만 보기만 보고 그냥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요. 자린고비도 아니고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먹어치우면 안 되나 보죠? 안 된다 이러죠. 항상 아마 여지를 둔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방마다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산시라고 산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출신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산시 지방 보면 서북 지방인데 예. 거기는 4대반 8대완 쓰다판 빠다완이라고 해가지고 냉채가 4개 그리고 볶음 요리 그리고 뜨거운 요리 이런 게 8개 이런 것을 와. 12개의 요리를 갖다 진수성찬이네요. 진수성찬을 예. 갖다 그렇게 차려놓는 경우 있고요. 또 산시 지방이 있습니다. 산서 예. 여기는 뭐냐면은 찐만두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밀가루가 많이 밀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찐만두를 반드시 먹어야 되고 또 칭하이 깐수 여기도 이제 서북 지방 여기도 뭐 사막 지방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식사 전에 반드시 꽈배기를 먹는 이런 또 전통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네요. 그다음에 또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식사 전에 이렇게 국수를 먹어가지고 역시 국수 먹는다는 건 오래오래 살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국수를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 예외적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는 올리고 그다음 예. 닭 한 마리는 꼭 올린다. 맛있겠네요. 근데 또 춘절 기간에 대표적인 음식으로 죽도 있다면서요. 예, 이거 이제 사실은 춘절이라는 게 이제 한 해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보면은 음력 12월 8일 이게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라빠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나벌이라는 말 잘 모르시죠? 예. 음력 12월을 갖다 나벌이라고 합니다. 구랍할 때 그 나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팔 요게 음. 아마 이때가 아마 부처님이 덕도를 하신 날인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이제 불교 음식인데 사원에서 끓여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성녀들한테 나눠주는 죽인데 이게 바로 8가지 재료입니다. 좁쌀, 찹쌀, 땅콩, 대추, 마름, 연밥, 밤, 살구씨. 살구씨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행인이라고 해가지고 쌀구씨 같은 게 예. 아마 식감을 갖다가 아마 북돋으려고 넣는 모양인데요. 요걸 갖다 만드는 이게 나중에 민간 풍속으로 이어졌는데 요즘도 납할 때가 되면은 예. 절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오는 사람들이면 다 공짜로 그냥 나눠줘요.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시대별로 보면은 송나라 시대 때도 예를 들어 북송 시대는 콩하고 살구씨를 갖다 주로 넣었다. 남송 시대는 호두하고 밤을 넣었다. 원나라 때는 붉은 콩, 땅콩, 대추 이렇게 붉은 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원나라 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별로 조금 내용물이 일단 다르긴 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8가지 음식으로 딱 이제 이제는 정해진 거죠.
근데 뭐 요새는 그 춘절 전날에 그 중요한 가족이 다 모이는 저녁 식사를 뭐 집에서 하지 않고 호텔이나 유명 식당에서 하는 것도 유행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가족끼리 집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했죠. 원래는 이제 우리 집에서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 동생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하기는 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역시 중국 사람들도 뭐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게 제일 큰 이유고요. 두 예. 번째는 또 뭐 여자분들이나 또 일하기 싫어하겠죠. 예. 그래서 아유 뭐 좋은데 많은데 뭘 예. 하느냐고 해서 유명 식당, 호텔 이런 데서 이제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엄청나게 흥청거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 식당 이런 데는 뭐 예약이 줄을 잇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뭐 부작용이랄까 묘한 심리적인 갈등 같은 게 생기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집마다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예. 이제 식당을 하면은 원래는 우리 집에서 했는데 이제 얼마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이거 누나 집에서 했을 때는 그때는 얼마가 나왔는데 서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기분이 서로 좀 언짢게 되고 이렇게. 사실 설 같은 명절에 제일 크게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을 빚게 되는 게 결국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중국 언론이 이제 보도한 걸 보니까 어떤 집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사람별로 n분의 1로 나누자. 우리 집이 2명이면은 2분의 1 하고, 그러니까 2명분, 어떤 집은 뭐 예를 들어 5명이다 하면은 n분의 1씩으로 이렇게 나누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게 정서적으로는 안 맞죠. 안 맞죠. 이게 사실은 그 혈육간에 정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그러면 먹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결국 있습니다. 명절 풍습이나 뭐 생각하는 거 다 비슷하네요, 분위기는. 근데 또 요새는 또 뭐 젊은 세대들 같으면은 인터넷으로 음식 주문해서 먹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특히 요즘 뭐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예.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연야반을 주문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새로운 풍속도다 이런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애들 그 나이도 어리고 또 외출해서 또 유명 식당 가서 식당 잡기도 또 어렵고 그게 또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면은 사실 가격이 이제 상당히 우호적인, 그죠? 착한 값인 이런 예. 인터넷 주문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가격도 사이트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찬 요리 6개, 뜨거운 요리 8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14개 요리에 888위안이다. 그것도 일부러 팔자를 좋다는 일부러 숫자를 보통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보통 식당에서 하면 보통 보면 연야반 같은 경우도 1,988원, 2,888원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군요. 세트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888위안 같으면 우리 돈으로 18만 원이 좀 안 되니까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터넷 주문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사실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그럴듯한데 막상 먹어보면 또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저도 홈쇼핑에 주문했다가 몇 번 실패. 그리고 또 이제 그 실물이 사진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걱정은 하죠. 그런데 또 이제 나이 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음식을 장만을 하려면 시간하고 돈이 드니까 예. 우선 편하다 해서 인터넷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그걸 못마땅해 하죠. 막상 먹어보면 양이 너무 적다든가. 근데 이제는 이게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중국 갔을 때 그 텐진에 유명하다는 그 만두집 있잖아요. 예. 그 유명한 그 구불리, 예. 꼬불리. 네, 거기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산후조리할 때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아니면 뭐 이유식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다 세트로 해서 배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판 같은 게다가 그렇죠. 유명한 식당들에 붙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그래서 외송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택배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예. 근데 이 춘절 전날에 이 저녁 식사는 또 어떻게, 이것도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것도 뭐 이것도 아무도 확인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4000년 전부터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뭐 전설이 있는데 뭐 제일 그 유명한 전설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이라는 이런 괴물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괴물의 이름이 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머리는 사자고 몸은 소처럼 생겼으니까 얼마나 무섭게 생겼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괴물이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겨울만 오면 이 연이라는 괴물이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안 그래요. 이 괴물이 뭘 무서워하느냐?
세 개가 있는데 붉은색하고 예. 그리고 밝은 불하고 큰 소리. 중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세 가지가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예. 이 사람들이 딱 준비를 했던 거죠. 마을마다 붉은색칠한 나무판 내걸고 집집마다 불 피우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북 두드리고 딱 이제 아주 이 연이라는 괴물이 신하는 세 가지를 딱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연이 딱 찾아와 보고는 그냥 걸어만 날살인을 하고 예. 숲으로 도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서 괴물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쫓아냈음을 자축하는 잔치를 벌인 게 그게 바로 춘절이다. 참 춘절 즈음에서 중국 가보면 온통 붉은색 천지라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붉은색을 행운과 무슨 기쁨의 색깔로 여기고요. 또 이제 예.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예. 아주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인 춘절에는 행운과 기쁨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모든 걸 갖다 다 붉은색으로 이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행운을 표현하는 붉은색의 식구 그러니까 예. 대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두 개를 갖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문 가운데 또 복복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 거꾸로 하면 이게 복이 온다 해가지고 어허. 그러니까 제대로 예. 안 하고 사실 거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세뱃돈 이걸 갖다 중국말로는 압세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야수이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월을 갖다 누르는 돈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인데 이걸 홍바오라고 해가지고 이 붉은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세뱃돈을 갖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붉은색 속옷도 또 즐겨 입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해 자기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반드시 붉은색 속옷을 입어야 귀신을 멀리할 수 있다.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새해는 원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원숭이 띈 사람은 반드시 붉은색 속옷을 입어야 한다. 근데 중국의 그 많은 인구 중에 원숭이 띠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들이 모두 붉은 속옷을 입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속옷 업계는 이제 일단 대박이 난다. 적어도 1억 명이 입는다고 하면 1억 명 중에서 한 5천만 명만 입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예.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보통 결혼할 때, 새 생명 탄생할 때 항상 기쁠 때는 붉은색을 입고요. 예. 반대로 슬플 때 장례 지내고 할 때는 항상 흰색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로 붉은색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붉은색과 노란색이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요? 그게 그 저기 태양의 상징이 붉은색이고 예. 중간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아하. 황실이라든가 예. 관복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 이제 형형색색의 색깔을 썼지만 어. 일반 백성들은 흰색, 회색, 검은색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드라마에 보면 황제들이 다 노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용포지 않습니까? 용의 예. 용의 옷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저기 황궁에 예. 기와장 보면 다 누런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그 홍바오 이 세뱃돈 넣어주는 붉은 봉투 얼마 전 외신에 보니까 요새는 이 세뱃돈을 뭐 모바일로 준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요즘 이제 새로운 풍속도인데요. 그러니까 창홍바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홍바오를 뺏는다 이런 거거든요. 받는 게 아니라 뺏는 건가? 뺏는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에 든 스마트폰을 정신없이 흔드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모바일 세뱃돈을 받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전화를 들고 손으로 흔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세뱃돈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친구라든가 지인한테 예를 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세뱃돈을 주는 일종의 신종 문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돈이 오가는 게 아니고 모바일 인터넷과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돈을 송금하는데요. 일종의 핀테크라고 요즘 뭐 많이 예. 얘기 나오죠. 이 핀테크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협찬사다. 협찬 기업이 그러니까 1,000만 위안을 갖다가 모바일 세뱃돈을 갖다가 우리가 내놓는다. 그 대신에 사람을 갖다가 이 돈을 갖다 100명한테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를 이제 원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SNS에다가 접속해가지고 모바일 세뱃돈 판촉 행사에 응모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응모 방식은 이제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거 안 흔들 수가 없겠는데요. 흔들기만 하면 되는데. 흔들기만. 그러면 이제 예. 얼마나 당첨되느냐? 예. 그거는 바로 이제 그 개인의 이제 운에 딸린 거죠 이게. 아하.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0위안도 받고, 어떤 사람은 10위안도 받고, 아예 당첨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첨된 세뱃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개인의 SNS 계정이 연결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실제로 돈이 입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래- 해서 이거를
창홍바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런. 홍바오를 갖다 예. 뺏는다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두고 세뱃돈 뺏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SNS를 통해서 이거는 뭐 거리와 시간의 제약도 없고 여러 사람과 세뱃돈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정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TV를 보면서 각 기업이 협찬 제공하는 세뱃돈 응모 행사에 손쉽게 응모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행운과 재미를 갖다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일종의 좀 이벤트 같기도 하고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참여를 해보면.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나온 게 뭐냐면 2013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예. 알리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원래 이제 2013년에 홍바오 서비스를 냈는데 그때 처음에 알리페이가 냈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홍바오를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받을 개인들끼리만 주고받을 개인들끼리만. 예. 그래서 이제 홍바오 모바일 홍바오를 받은 사람이 빨간 봉투 모양 홍바오를 터치를 딱 하면은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지면서 자신의 통장으로 그 홍바오 금액이 쌓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홍바오 문화를 활용한 아이디어는 빛났지만 그 서비스는 2013년에 나왔을 때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다 이랬는데 2014년 2월 그때 대박을 친 게 바로 텐센트가 예.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의 일종 경쟁업체죠. 예. 이 텐센트가 바로 내놓은 홍바오 서비스였는데요. 이게 알리바바 홍바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역시 뭔가 도박적인 요소, 재미 이걸 갖다가 아주 이걸 갖다가 버무려 가지고 아주 예. 멋진 상품을 냈거든요. 그래서 800만 명이 와. 이 중국인이 춘제 기간 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 그때 아주 텐센트 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텐센트가 만들었던 이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보면 그 텐센트가 지금 내놓은 SNS가 뭐냐면 위챗이라고 해서 웨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웨이신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홍바오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 만약에 11명의 그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 이제 100위안을 갖다 10명한테 홍바오를 보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1000위안을 갖다 내놓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웨이신이 무작위로 해가지고 금액을 나눠서 홍바오를 보내줬거든요. 예. 그 도박적인 요소를 알아서 그 앱이 해주는 거로군요. 앱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50위안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1위안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좀 친구들끼리 근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렇죠. 예. 어쨌건 그래서 하면은 재미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면 또 이제 100위안의 홍바오 수신인을 갖다 무작위로 5명을 지정해가지고 그죠. 자기 그러니까 카톡 친구한테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얼마를 내놓겠다. 그 중에서 그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줄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그냥 무작위로 딱 해서 5명 딱 줘버리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대화방 10명 가운데 선착순 5명만이 홍바오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 뿌릴 테니까 선착순으로 이제 눌러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적은 금액이라도 홍바오를 받으니까 좋고 홍바오를 열 동안에는 이게 얼마가 들어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은근히 사실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선착순 홍바오도 하면은 예를 들어 남보다 내가 먼저 눌러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묘한 긴장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빼앗다라는 창이라는 동사를 앞에 붙여가 창 홍바오, 홍바오 쟁탈이다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창 홍바오 열기 때문에 중국의 핀테크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풍습이네요. 굉장히 생소하고. 다시 이제 아까 그 춘절 풍습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연야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녁을 그러면 먹고 나면은 뭘 하나요? 주로 텔레비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텔레비 보는 게 이제 보통 진짜로요? 그건데 예.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춘절 맞이 일종 특별 관라쇼라고 해가지고 특별 공연이 있는데요. 예. 이게 중국 그 CCTV가 밤 8시부터 4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이튿날 새벽 0시 반까지 합니다. 이게 해마다. 아하. 예, 시작한 게 이제 1983년부터 했는데요.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중국말로 하면 춘절 연환 만회, 춘지의 연환 왕회 이걸 줄여서 춘만, 중국말로는 춘완이라고 하죠. 춘완 이렇게 이걸 보는데 이거 중국 전역에 이건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춤, 노래, 개그, 서커스 이런 아주 버라이어티한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원래는 보니까 뭐냐면 작년 9월에 왜 의장대 그때 그 열병식 있지 않습니까? 예. 열병식 관련해서 의장대 관련한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마련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걸 마련하고 여기에는 중국의 이제 유명한 인물들이 두루 출연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예전에 이민호라는 친구가 이제 몇 년 전에 예, 꽃보다 남자. 예, 그렇죠. 예. 꽃보다 남자 덕분에 이제 그 친구를 출연했는데 올해는 한국 연예인은 CCTV가 하는 춘환에는 출연 안 하고요. 예. 이 훈안성 위성 TV, 훈안성 TV에서 그러니까 각 방송마다 다 춘환을 만드는데 예. 그 대신 단 2월 7일 밤 8시부터 새벽 0시 반까지 하는 건 CCTV만 합니다. 그런가요? 그거만 그 CCTV만 반드시 하고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방송마다 지방국 예. 방송마다 춘환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 22일에 한다든가 23일에 한다든가 그러니까 2월 2일에 한다든가 2월 3일에 한다든가 이게 다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야, 이런 것도 이렇게 CCTV가 특권을. CCTV는 바로 이제 예. 중국의 이제 국가 방송이니까 그렇게 예. 하는데 그 2월 2일 날 했죠. 2월 2일 날 했는 훈안성 위성 TV에서 한 춘환에는 황치열이라는 모르시죠? 아니요, 저 그 노래 부르는 가수. 예, 황치열. 불후의 명곡에서 예, 봤는데. 황치열. 예, 그렇죠. 그 친구가 이번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음. 그래 아무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화교들도 뭐 즐겨 시청을 하고 그래서 뭐 7억 명이 봤다, 10억 명이 봤다 뭐 이런 식인데 예. 물론 이제 영향력은 예전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CCTV밖에 안 봤는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그게 예. 다양한 게 많으니까 시청률이 예. 예전만 못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면 왠지 설을 생각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한 정도고요. 그래서 이게 춘환이라는 게 문화의 연야반이다. 아하. 그러니까 춘절 전날 저녁 식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의미의 그 설날 식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그 춘절 연휴에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풍속도인데요. 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고 춘절을 맞아가지고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해마다 춘절이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연야반을 누구하고 먹느냐? 우리 집에 가느냐 아니면은 남편 집에 가느냐, 아니면 처갓집에 가느냐, 남편 집에 가느냐 뭐 특히 이제 자녀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사실 중국 언론 보도 보니까 베이징의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런 남편은 고향이 후베이성이면 조금 이런 남쪽이죠. 예. 그다음에 아내는 허베이성은 바로 이제 베이징 바로 옆에니까. 예.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에 가고 싶은데 예. 아마 이제 후베이성이 늘 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춘절이면 어디에 가서 보내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러면 원래 아예 친부모, 장인, 장모 다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서 태국을 이번에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춘절 보내기 풍속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서 춘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원래 춘절에는 6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갈 건데 지금 우리 서울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예. 많이 와 계시더구만요 보니까. 뭐 중국 춘절 특수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6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중에서 외국 도시 한 100군데를 갈 거다. 이런데 심지어 그 남극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와. 그죠? 휴가가 그래서 길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가는 여행 목적지 보니까 뭐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한국 뭐 이런 순인데 예.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홍콩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거고 예. 5일, 6일 그리고 단체 여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크루즈 상품도 인기가 높은데요. 이게 바다에서 새해를 맞자 이런 게 또 새로운 유행으로 예. 또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리고 동남아 단기 크루즈 상품이 인기인데요. 일본의 후쿠오카, 오키나와, 예. 우리나라의 제주도, 부산 이런 데가 크루즈의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 이런 해외여행을 많이 선호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빠링호라고 해서 예. 80후 예. 그러니까 1980년생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36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여행의 주요 소비군으로 지금 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돈이 있고 또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노인들 손잡고 어린애 데리고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36살 지금 30대니까 수입도 꽤 많고 동시에 성향이 고급 성향이다. 예. 그래서 중국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갖다 선호하고 있다.
뭐 이래- 일본에는 그 춘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서 뭐 중국 주재 일본 영사관이 비자 내주느라 바쁘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던데. 원래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휘청하는 바람에 예. 그 틈새를 갖다 중국이 노리는 바람에 음. 지금 중국에 많은 중국 관객들이 몰려가고 있는 일본에 예. 일본 중국 관객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올 춘절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의 예약객이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한 8만 명이 넘을 거다 이러는 건데요. 작년 춘절에는 일본 여행객 6만 2천 명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갔다. 일본의 상하이 영사관이 제일 바쁘다는데 지금 야근을 해도 원하는 비자 발급 제때 못 한다. 이거 예. 뭐 이러다가는 이게 안 된다. 일손을 갖다 뭐 더 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본 특파원이 쓴 기사를 보니까 7년 만인가 처음으로 이제 일본 찾은 외국인 수가 한국 찾은 외국인 수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뭐 메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엔저 영향도 있고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가나요? 예, 중국 사실 춘절 연휴를 맞아 가지고 국내를 찾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또 사실은 뭐 서로 그죠? 서로 연야반 잘못 먹고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느니 차라리 그냥 예. 여행을 가자 했는데 중국 국내 목적지 제일 많은데 순서 보니까 하이난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남단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북쪽에 흑룡강성, 해룡장성. 해룡장소도 중요한 관광지예요? 아 거기가 예. 스키. 아하. 그리고 또 예. 빙등제 눈이 많고 아, 그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윈난 예. 잘 알고 있는 운남성 그 남쪽에 예. 아주 경치가 좋죠. 그다음 동북 지방의 지린성 역시 여기는 역시 백두산이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동남 지방의 후젠성 역시 동남 지방이고 좀 남쪽인데다가 여기는 역시 해안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겨울에 바다를 보거나 예. 아니면 눈 구경을 하거나 이렇게 남북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가는 게 나뉘어서 가는 게 중국 국내 여행의 특색이고요. 예.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여행지 상위 10곳을 보니까 샤먼, 베이징, 예. 산야, 하얼빈, 쿤밍, 음. 청두, 창춘, 백두산, 시안, 꾸이린인데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얼빈하고 창춘, 백두산 여기 낀 거는 스키 타거나 눈놀이 하러 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샤먼이 지금 1위로 꼽혔는데 중국의 그 원래 트렌드가 느린 생활을 주제로 한다는 겁니다. 오호. 너무 이제 예. 너무 많이 바쁘게 달려왔죠? 달려왔으니까 예. 한숨 돌리겠다. 느린 생활을 주제로 하는 일종 도시 관광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그 바로 샤먼이 푸젠성 있는 샤먼이 바로 해안가 도시인데 해안 도시인데요. 해안 풍광이라든가 맛집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여기 괜찮습니다. 이 샤먼 괜찮고 거기가 이제 산야가 이제 하이난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서귀포 같은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난다의 맨 남쪽 아하. 있는 거기가 산야를 제치고 어둠자리에 올랐고요. 나머지 뭐 샤먼 베이징은 원래 아는 거고 쿤밍은 어디냐 하면 운남성의 성도가 바로 예. 그 쿤명이죠. 곤명 예. 쿤밍이고요. 청두는 사천성. 사천성 여기는 또 음식이 또 죽입니다. 예. 예, 사천성의 성도인 그러니까 청두 그죠? 예. 시안은 역시 뭐 잘 아시다시피 섬서성의 성도고 예. 거기는 아주 또 뭐 옛날 13개 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뭐 아주 대단한데 꾸이린 여기는 여기가 계림 예. 그죠? 계림 역시 또 뭐 아주 경치가 아주 엄청나게 저는 아름다운 안 데죠. 가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관광 갔다 오시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사오셔서 봤어요. 계림 예, 그래서 얼추 한 10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는 이제 국내 여행지 상위 10곳이 그렇고 뭐 단기 시장 그러니까 저기 뭐 2박 3일 간단하게 이렇게 예. 한다는 거는 이제 장강 삼각주의 항저우, 상하이 정도 그리고 주강 삼각주의 뭐 그러니까 창릉이라는 데가 있고 또 아니면 홍콩 그리고 베이징, 허베이성, 뭐 텐진 이런데 좀 유명 예. 관광지.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에 경치가 좋은 곳이면은 춘절 기간 중에 다양한 민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 10만 명씩 몰려드는 이 교통난만 아니라면 참 돌아다니면서 보면 볼 좋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새해 인사도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제 새해 첫날은 그리고 둘째 날부터 쭉 이렇게 다니는데 친척, 지인,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한테 새해 인사 다니고요.
이 갈 때마다 술이나 뭐 담배 같은 이런 아니면 과일이나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걸 갖다 선물로 하는데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 이제 선물을 안 받고 뇌물을 받다가 이 저기 아주 아니면 또 예. 공금으로 또 춘절 때 설날 그러니까 아하, 춘절 예. 그 연휴 때 공금을 가지고 또 여행을 가버리는 이런 경우 있으면 아주 큰일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앙기후검사회라고 최고의 사정기관에서는 아예 지금 올 춘절을 맞이해서 또 비리 사건을 또 발표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니까 다 몸조심들 해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만 딱 보면은 국무원 빈곤퇴치 판공실 부주임 이 정도면은 차관급 같은데요. 차관급 예. 아니면 국장급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춘절 기간에 그러니까 공금으로 호화 식사를 했다. 그래서 엄중 경고를 받고 식사 비용을 갖다 물어내도록 했다 이런 게 있고요. 아니 빈곤퇴치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공금으로 호화 식사를 예.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또 보면은 하이난도에 춘절 때 숙박비, 교통비를 공금으로 또 처리했다. 이게 또 들통이 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도 이번에 모 방송사 사장이 호화 출장다 또 무리를 빚었죠. 아, 그 어떻게 참, 그러니까 이게 춘절 때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담는 선물의 의미가 너무 지나쳐가 뇌물 받았다가 신세를 망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춘절이라는 건 역시 중국에서 가장 최대의 명절이고 또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혈육 간의 정을 갖다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온 대륙이 아주 잔치집 분위기에 들떠있는 그런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중국의 설 얘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들 그 참 설 되면은 뭐 갈등도 많다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명절은 명절인 것 같아요. 기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다이어트에는 장애가 되지만 예, 모두들 즐거운 설날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